이시가 곧 100명이야. 100명이야. 100명. 예쁘고 잘생기고 막 천 끊고 이천 끊고 시작하는 거. 좀 불공평한 것 같아 세상이. 뭐 이제부터 시작이지. 뭐 구독자 수라든가 이런 거는 사실 욕심 버린 지 좀 됐어. 신경 안 써. 초연하게. 일반 사람들이 뭐 의학에 관련된 거라든가 건강에 관련된 거다 그러면 혹시나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더라도 그건 뭐 그럴 수 있겠거니 하고 넘어가는데, 의사가 뭐 만약에 뭐 어디 나와서 그런 확립돼 있지 않은 정보를 준다거나 그러면 특히 의사 맞아? 막 단박에 이렇게 나오잖아. 그러니까 그런 게 조금 뭐 말하는 입장에서 한 번이라도 더 생각해 보게 되고. 그래서 이제 의대 관련된 얘기들이 초부터 뭐 증언한다 막 시끄러웠었잖아. 난 별로 관심 없었거든 솔직히. 나는 개원하고 있는 입장이고, 솔직히 뭐 의사가 증언이 돼야 된다고는 난 어느 정도 증언은 필요하다고 생각은 해. 점점 이제 사회가 고령화가 되고 이제 환자들이 점점 많아질 거니까 의사도 좀 지금보다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막연한 생각은 있었는데 어디서 툭 튀어나왔는지 모르겠는데 3,500명에서 갑자기 2,000명을 더 뽑는다니까, 이거는 뭘 근거로 그렇게 2,000명이 나왔으면 뭐 거기부터 시작해가지고 과연 뭐 의사가 증언해야 되느냐, 뭐 이미 많다는 둥 뭐 여러 얘기가 나왔는데, 만약에 증언이 된다 하더라도 개원과까지 나와가지고 뭐 개원하고 하려면 적어도 뭐 7, 8년 후의 얘기고, 나는 그러면 은퇴하기 얼마 안 남았을 때고, 사실 관심이 별로 없었는데 지금 요새 돌아가는 거 보니까 좀 뭔가 전혀 뭐 이제는 대화 자체도 안 하는 것 같아서, 이렇게 되면 진짜 일이 커질 수가 있거든. 그 정원을 늘리기로 한 상황인 거야 지금. 각 대학마다 정원을 얼마 늘릴지. 늘릴지 내라. 그래갖고 2,000명까지는 결국 아니고 1,500명? 그 정도까지는 신청을 했던 것 같아 각 대학이. 근데 대학 입장에서는 사실 좋지. 의대는 인기가 많잖아. 의대는 미달라는 과가 아니잖아. 특히나 지방에 있는 대학 다 학생들 빠져나가고 막 학생 없어서 막 그러잖아. 학교가 막 망하기 직전인데 의대를 가지고 있는 대학 같은 경우는 좋지. 또 의대 등록금이 비싸고 하니까. 지방의대 정원 왕창 거의 배로 늘려줬잖아. 대학 재정적인 면에서는 땡큐지. 의사를 증원한다. 왜 그런 경우 그런 얘기가 나왔나를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우리나라가 의료 제도라는 게 대단하고 잘 돼 있거든. 해가지고 싼 값에 정말 빠르게 편하게 전문의한테 진료를 받을 수가 있고, 그럴 수 있는 몇 안 되는 나라 중에 하나인데, 딴 나라에서도 막 우리나라 의료 제도를 막 본받으려고 막 배우러 오고 막 하잖아. 외국 나가 살고 있는 사람들은 이제 뭐 6개월이고 1년이고 한 번씩 들어오면 뭐부터 해? 병원 예약부터 잡잖아. 뭐 치과 진료받고 뭐. 우리나라 의료가 문제가 뭐냐면, 제일 좀 문제가 되는 게 필수 의료. 사람 살리고 죽이고 이런 과가 한 사람이 없잖아. 수술해가지고 사람 살리는 값보다 어디 가서 미용 시술 받는 값이 더 돈이 높으니까 그 필수 의료과 의사들이 대접을 못 받고, 병원 입장에서도 그 과 있어봐야 돈이 안 되니까 자꾸 적자나고 하니까 대우를 못 받잖아. 그러니까 누가 필수 의료를 하냐. 또 한 가지는 이제 지방 시골 의료원 같은데, 뭐 얼마 전에 뭐 강원도인가 어딘가 뭐 연봉을 4억을 준다는데도 안 온대잖아. 그러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 그거를 이제 해결을 하고자 방법을 내놓은 게 이제 의사수를 늘리자 이거잖아. 의사수를 늘리면 근데 과연 그 문제들이 해결이 되느냐, 그걸 가만히 좀 생각을 해보게 됐거든. 그래서 뭐 의사가 는다. 3,500명이 있는데 정원이 2,000명이 갑자기 또 추가가 됐다. 그러면 당장 그 사람들이 의대 입학을 한다. 그러면 일단 제일 좋아할 사람은 이제 수험생들이나 수험생들의 부모님들, 그런 사람들은 이제 환영할 것 같고, 그 사람들이 이제 의대를 들어가서 6년을 공부를 하고
졸업을 하면서 이제 의사 국가고시를 보거든. 그러면 국가고시를 합격을 하는 순간 의사야. 법적으로 의사야. 면허증이 나오니까.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일반의라고 하는데, 일반의가 이제 6년 후부터는 5,500명씩 나온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그 사람들이 법적으로는 의사가 한 일 뭐든지 다 할 수가 있어. 그래도 불법이 아니거든. 면허증이 있으니까. 근데 실제로 가만히 놓고 보면은 할 줄 아는 건 아무것도 없거든. 학교에서 공부만 이렇게 머릿속으로 지식만 쌓았지 이론하고 실제는 다르니까. 자기가 도맡아서 환자를 한 명이라도 본 경험이 전혀 없는 의사들이 이제 5,000명씩 5,500명씩 나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일반의와 전문의의 차이점에 대해서 잘 못 느껴하는 것 같아. 근데 요새 하도 많이 떠드니까 좀 조금은 이제 예전보다 아는 것 같긴 한데, 뭐 병 이름 다 외우고 뭐 진단하는 법도 머릿속엔 배운 적은 있어. 근데 환자를 실제로 본 적은 없는 거지. 그냥 먼 발치에서는 이제 실습하면서 본 거 그런 것들이 다인 상태. 일반의가 되면 사실 곧바로 진료를 할 수 있는 상태는 아니거든. 그래서 일반의가 이제 진로를 선택하는 게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인턴 레지던트 그쪽으로 이제 지원을 해서 전공의로 들어가는 거지. 인턴 레지던트 해서 5년이거든. 그거를 이제 수료를 하면 그때부터 이제 전문의가 될 수 있는 거야. 전문의 시험을 보면. 그런 코스가 하나 있고, 전공을 하기 싫다. 그냥 나는 사회에 나가서 돈 벌겠다. 그러면은 보통은 일반 개원가 가서 이제 페이닥터부터 하는 거지. 공직이라는. 예. 보통은 일반의를 페이닥터로 쓸 수 있는 과는 거의 정해져 있어. 뭐 피부과, 성형외과도 그건 저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좀 많이 오랫동안 페이닥터를 하지 않고서는 좀 힘들고, 접근하기 쉬운 과들이 이제 피부 미용 쪽. 그거는 또 그 과들의 니즈랑 또 맞거든.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쉽게 접근할 수 있고, 나중을 생각하면 돈도 좀 벌 수 있고, 고용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의사가 늘어나니까 몸값이 좀 떨어지잖아. 피부과나 이런 미용과 특징이 뭐냐면, 피부과 한번 가보면 뭔가 티켓팅을 해.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야. 최소한 이 환자가 한 번 병원에 오기 시작하면 10번, 15번 이렇게 오게 된단 말이야. 그러면 이게 병원이 시간이 지나서 이제 좀 이름도 알려주고 하면 환자가 늘 거 아니야. 실제 환자가 느는 것보다 티켓팅 환자가 늘면 이게 완전 기하급수적으로 이게 환자 대기 시간이라든가 이런 게 확 늘어난단 말이야. 누적되지. 그러니까 이 환자들을 다 이렇게 빨리빨리 이렇게 해결을 해서 보내준다. 그러려면 인력이 많이 필요하단 말이야. 고급 인력까지는 필요 없어 사실. 그냥 어차피 기계하고 사용법 알고 그렇게 요령만 딱딱딱딱 가르쳐가지고 환자를 빨리 이렇게 딱딱딱딱 공장식으로 이렇게 하면, 그러려면 일반의가 딱 좋단 말이야. 하여튼 서로의 그게 니즈가 맞는 거야. 대학 정원을 늘리는 거 나라에서 이제 늘려주겠다 하니까 늘리는데, 전공의는 병원에서 이제 TO가 나는 거잖아. 그게 그만큼 느느냐 말이지. 대학 입장에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정원 늘려주겠다 그러면 땡큐야. 모두 대학병원도 다 손이 모자르다고 하잖아. 모든 과마다 뭐 레지던트 때 막 응급실 가서 당직한다든지 뭐 그런 거 있잖아. 그런 인력이 늘어나면 좋은 거 아니야? 그러니까 예전보다는 전공이나 이런 사람들을 더 뽑을 여력이 된단 말이야. 근데 그렇다고 무한정 뽑을 수 있느냐? 병원에 그냥 하나의 직장이라고 보면 거기에 정규직 의사들은 교수들, 전공이나 아니야. 과장 부장도 아니야. 인턴 레지던트 이런 전공의들은 비정규 계약직이라고 보면 돼. 진로가 알 수 없는 거잖아, 그 사람들은. 그 중에서 이제 교수 자리가 나서 정규직으로 이렇게 남는 사람들은 소수고, 대부분은 이제 자기가 4년 후에 뭐 할지 모르는 상태거든. 어쨌든 근데 그 과가 좋으니까 들어가는 사람들이고. 근데 병원 입장에서는 정규직을 뽑기보다는 비정규직 뽑는 게 훨씬 낫지. 인력 수급 면에서는 훨씬 그 경제의 논리로 교수보다는 전공의를 뽑기가 더 좋고, 근데 전공의도 이제 몸값이 내려가다 보니까 조금 더 뽑을 여력은 된단 말이야. 그렇다고 해서 무제한 그 2,000명 는 거를 다 전공의를 뽑을 수 있느냐? 그건 또 아니잖아.
손익분기점이라는 게 또 있을 거 아니에요. 병원은 이 경영을 해야 되는. 그럼 결국엔 나머지는 이 개원가로 다 빠져 나가게 되는 거고, 결국 그러면서 이제 개원가가 다 몰리게 되는 거야. 개원가도 뭐 골고루 몰리는 것도 아니고 이제 거의 이제 미용 쪽으로 다 몰리는 거고. 그러면 일반이나 전공의 하다가 중단하거나 이런 사람들이 미용으로 갈 거라고 단정을 짓느냐? 지금 생각해봐. 지금 그 전공의 파업하다가 이제 사직 처리 돼가지고 그만둔 전공의들 지금 뭐 하고 있는지를 가만히 보면 개원가 학회 요새 10,000원 사례래. 다 쫓아다니고 있고. 막 무슨 개원 A to Z 그런 거 하고 뭐 정형외과 초음파 학회니 뭐 이런 거. 거기에 완전히 인산인해를 이루고, 거기다가 뭐 개원가의 그 페이닥터 그 몸값도 예전에 반토막이래 지금.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상황이 그러니까 다 그쪽으로 몰린단 말이야. 결국에 근데 그런 상황이 되면 아까 얘기했던 필수 의료, 지역 의료 인력 부족 문제가 해결이 될까? 그거를 이제 봐야 되는데, 지역 의료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조금은 해결될 수도 있는 실마리가 좀 보이기는 해. 결국 아까 얘기했듯이 개원가에 다 이제 박 터지잖아. 그럼 경쟁을 할 거 아니야. 그러면 거기에서 살아남는 사람들이 있고 못 살아남는 사람들이 있잖아. 페이닥터를 뭐 몇 년 하느냐 문제지 결국에 가서는 다 개원이란 말이야. 응? 개원할 때 자기 돈으로 개원하는 사람은 거의 없잖아. 대출 땡겨가지고 적어도 4, 5억씩은 땡기고 시작하는데 그거 안 돼서 말아 먹어봐. 이미 그 나이 정도 되면 처자식도 다 있을 거고 한데 다시 개원을 할 수 있는 자본도 없고, 그 나이 돼가지고 전공의를 다시 지원을 한다? 그 전공의 박봉 가지고 처자식을 매겨 살릴 수도 없고 할 수 있는 게 없다 보니까 결국 돌고 하다가 시골에 이제 네 말대로 3억 준다는데도 안 가는데 그거라도 이제 하는 거지. 이제 그런 사람들이 밀리고 가서 한단 말이야. 근데 그것도 솔직히 말하면 일반의들은 못해. 전문가가 없기 때문에 하기 힘들고, 전공의까지 했다가 교수 자리가 없어서 이제 나온 사람들, 전문의가 개원가로 빠지는 인력이 이제 그쪽으로 갈 거란 말이야. 그런 납수 효과, 그런 거를 정부에서 이제 노리는 거고, 그런 의미에서는 지역 의료는 지금보다는 인력 배분이 조금은 될 수도 있겠다. 필수 의료는 그거는 진짜 다 먹고, 그거는 의사가 늘어난다고 필수 의료가 늘어나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거는 원인 분석이 잘못됐기 때문에. 지금 필수 의료 인력이 없는 이유가 뭐야? 일단 아까도 얘기했지만 수가가 완전 저수가잖아. 사람 살리는 비용이 성형수술하는 비용보다 더 싸니까 병원 입장에서도 수지 타산이 안 맞고 하니까. 그러려면 대학병원 내지는 기업에서 출자를 하든 내지는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 내지는? 아니, 안 되지. 돈 되는 과가 아닌데. 돈 되는 과 병원, 뭐 예를 들어 정형외과다 이런 거는 이미 많지. 근데 그런 게 아니고 뭐 흉부외과, 산부인과, 소아과 이런 병원들을 기업에서 세울까? 나는 절대 아니라고 보고. 산부인과는 또 그런 거 있어. 좀 산후조리원으로 이제 하거나 그런 쪽으로 이제 해가지고 이제 그 모자른 숟가락 그걸로 약간 채우는 거지. 일단 병원 입장에서도 손해가 날 정도의 그 저수가고, 그 다음에 의료소송 껐떡하면 이제 의료소송이 뭐 다 걸리고 하니까 정말 그 안 그래도 일 힘든데 환자 한 명만 죽으면 요새는 의료소송 많이 들어온단 말이야. 거기에 시달려야 되고 응급 상황 자체가 많잖아. 밥 먹다가도 뭐 코로면 가야 되고 잠도 제때 못 자고. 의사가 되려고 했으면 의사가 그런 사명감도 없이 뭐 그런 거 생각 안 하고 의사가 됐냐, 어떻게 할 생각을 했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분명 있을 거란 말이야. 근데 그것도 하루 이틀이고 거기다가 자기 혼자 몸이라면 모르겠는데 결혼을 한 상태라 막 그러면 자식도 있고 막 이런 상태다 그러면 그 사람 와이프나 자식들은 실제로 아빠 얼굴 보기 힘들거든. 실제로 내 근처에 있는 사람들 보면 뭐 일주일에 집에 들어가는 일이 반도 안 되는 경우도 뭐 부지기수고, 들어간다 한들 밤늦게 들어가가지고 새벽에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애들 얼굴 일주일에 한 번도 제대로 못 본대. 그러니까 그게 악순환인 게
안 하려고 하니까 사람이 무속하니까 이 일은 계속 그나마 남아있는 사람한테 계속 로딩이 걸리는 거지. 나 저기 레지던트 때 흉부외과 1년차를 가만히 보면 100일 당직을 해. 100일 동안 100일 동안 당직을 한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100일 동안 집에 못 간다는 얘기야. 100일이 딱 끝나고 나면 이제 하루 당직을 풀어줘. 군대를 가도 100일 휴가를 주지만 여기는 그냥 집에 한번 갈 수 있게 해주는 거야. 얘가 없으면 또 당직을 쓸 사람이 없잖아. 그래서 이제 집에 처음 간다? 어디 무슨 형무소 갔다가 그 흉부외과라든가 그런 필수 의료과들이 어느 정도의 인간적인 삶이라도 보장이 된다면야 모르겠는데 돈이라도 많이 주면 모르겠는데 그것도 아니고 집에 자식들이랑 와이프랑 다 있는데 집에도 일주일에 한 번 들어갈까 말까다. 이런 생활을 그거 평생 동안 하라고? 그건 누구한테 강요 못 하는 거야, 그건 진짜. 뭔가 바이탈과의 전문의분들을 공무원급으로 올려드리면 안 되나? 장차관급 막 이런. 아니 장차관급 연금도 나오고 막 이런. 결국엔 근데 돈이잖아. 그 사람들의 뭐 연봉을 올려줘야 된다 그러면 그 과의 수가가 이득이 많이 나야 될 거고 결국에는 이제 건강보험 대정에서 이제 그쪽에다 비중을 많이 몰아줘야 되는데 우리나라 그 필수 과만 뿐만 아니라 모든 과가 지금 다 저수가인데 우리가 지금 너무도 당연시하게 건강보험을 쭉 혜택을 받아오고 그냥 자기가 원래 진료비의 한 20-30%만 자기가 돈을 내고 그냥 진료를 받는 거거든. 근데 그게 진짜로 괴담이 아니라 28년도에 없어진대. 이대로라면. 그러니까 고갈이 되는 거는 기정사실인 거죠. 그 다음 세대에 머릿수가 많아야 되는데 없잖아. 근데 의료 혜택 받을 사람은 점점 늘어나고 하니까 아직 지금 와닿지가 않으니까 사람들이 뭐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데 결국에는 그때 가면은 나라에서 뭐 어딘가에서 돈을 끌어와서 뭐 들이붓고 하긴 하겠지만 결국에는 이게 한계가 올 거고 안 그래도 그 상태인데 거기다 이제 의사가 늘어난다가 의사 늘어나면 그 속도는 훨씬 빨라져. 물론 그 지금 2,000명 뽑는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이제 진짜 의사가 되려면 뭐 적어도 5, 6년은 걸리겠지. 그 이제는 고갈 나겠지. 계속 연명을 한다 하더라도 이 사람들이 의사가 돼서 개원가 쪽으로 다 나온다? 그러면 완전 가속화되지 진짜. 그거를 갖다가 또 시비를 거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 그러니까 의사가 늘어난다고 무조건 의료비가 늘어나느냐? 근데 그거는 당연한 거야. 어쩔 수 없는 거야. 그냥 쉽게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주면 어떤 마을이 있어. A라는 마을이 있다고 치자. 거기에 가라는 의원이 있어. 가라는 의원 하나밖에 없어. 거의 독점이야. 그리고 거기에는 하루에 환자가 100명씩 와. 그냥 잘 그렇게 유지가 되던 마을이었어. 근데 나라는 의원이 어느 날 들어왔네 그 마을에. 그러면 100명 보던 의원이 50명 이렇게 될까? 적어도 한 7, 80 이렇게 될 거야. 환자가 늘어난다고. 왜냐면 한 가지 감기 한 번 걸리면 여기 둘 다 가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야. 그래갖고 이게 늘어나는 거야. 그러면 그것만 봐도 의료비 증가가 불보듯 뻔한 거고 거기다가 내가 만약에 가 의원의 원장이야. 그러면 옛날엔 100명을 봤어. 결국 먹고 살만 했는데 갑자기 7, 80명으로 떨어지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 아니 매출을 증대시킬 방법을 찾아낼 거 아니야. 예전에 100명씩 환자를 볼 때는 굳이 할 필요 없는 검사들 이런 검사 하면 좋은데 막 권하게 된단 말이야. 근데 그거 욕할 수 없는 게 다 먹고 살려고 하는 짓인데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거야. 나의원도 마찬가지일 거 아니야. 광고도 막 때리고 아니면 이전에 안 하던 진료 분야까지 다 넘보고 막 이렇게 매출을 증대를 위해서 노력한단 말이야. 그러면 한 번 갔을 때 쓰는 의료비도 많아지고 하면 의료비는 증가할 수밖에 없어. 그렇지. 소화제 괜히 하나 더 이런 거 그럴 수도 있고. 어쨌든 뭐 이 병원 저 병원 이 약도 먹고 저 약도 먹어보고 하겠지. 근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없단 말이야 나라에서는. 결국에는 이제 답은 정해져 있긴 하지. 그러니까 얼추 다 알고 있지만 자기 입 밖으로 내놓진 않지 그 해결책을. 방 안에 코끼리라던가
몰라 나 방 안에 코끼리? 방 안에 코끼리가 있는데 야 야 저 코끼리 뭐야 라고 왜 여기 있어 이렇게 해야 되잖아. 근데 어. 아무도 그 얘기를 안 하는 거야. 비슷한 그냥 걸 서로 수도 있겠네. 눈치만 보고 뭐지? 정치인들 입장에서는 뭐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 같은 거지. 그걸 누가 처음에 입 밖에 꺼내가지고 응? 건강보험료를 올립시다. 그 누가 동의를 할 거며. 다 그래야만 문제가 조금이라도 해결될 수 있다는 건 누구나 알지만 그런 정책을 내놓는 정치인들을 누가 뽑아줄 거며. 그러니까 그거는 필수의료 쪽은 사실 돈 문제가 해결 안 되고서는 의사를 아무리 늘려봐야 필수가 안 가는 사람들은 다 당연히 안 갈 거고